이번에는 그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라는 거는 어떤 x라는 집합이 있고 그다음에 y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그 두 집합 x, y에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한 개만 대응될 때 그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가 2, 3, 4 이렇게 있고요. y가 6, 7, 8, 9 이렇게 있을 때 2하고 6 그러니까 x의 원소 하나에는 이 원소 하나에는 각각 y 원소가 하나씩만 이렇게 대응되는 거를 함수라 그러고요. 이거를 이제 f라는 펑션이라는 의미인데 f라는 관계로 생각해서 f, x, y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x라는 집합을 함수 f의 정의역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y라는 집합을 함수 f의 공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y 공변역이 지금 여기서는 6, 7, 8, 9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죠. 그런데 실제로 x하고 대응되는 거는 이 중에 6, 7, 8 요만큼만 변형이 되죠. 그래서 요 6, 7, 8, 9를 공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x값에 대응되는 요 6, 7, 8 요거를 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역은 공변역의 부분집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x, 각각의 x마다 y = fx가 되는 y를 공변역에 속하는 y 중에서 택해서 집합으로 이렇게 표시해 준 겁니다. 됐죠? 즉 y = fx 그런데 모든 x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y들을 공변역에 속하는 것 중에서 체크한 것 이거를 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항식과 단항식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요. 다항식이라는 거는 단항식이 각각의 항들이 덧셈과 뺄셈으로써 이루어진 식입니다. 그 항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 항은 상수나 또는 변수들 또 그것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한 개의 단일항을 이제 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y 이거는 하나의 변수 y로 이루어진 거죠. 이거는 상수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변수하고 상수하고 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변수들의 곱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자기 변수의 곱이죠. 이건 x제곱은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변수나 상수 또는 상수하고 변수의 곱, 변수들끼리의 곱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단항이라 그러고 그것들을 이 덧셈 또는 뭐 뺄셈이 될 수도 있죠. 곱셈하고 나눗셈은 아닙니다. 덧셈하고 뺄셈으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항들로 이루어진 이렇게 생긴 것 이거를 이제 다항식이라 그러고 이 다항식은 단항식을 결합시킨 건데 뭐로? 덧셈과 뺄셈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이루어진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지금 말했듯이 각각 y, 2, 3x, x제곱 y,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것들은 다 단항이죠. 단항. 이런 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결합시켜 놓은 거죠. 이런 여러 개의 항들을. 즉 y, 2, 3x, x제곱 y,
x제곱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말한 항이죠. 항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덧셈으로 연결하는 거죠. y 플러스 다항식이죠. 그래서 또 3x 더해도 다항식이죠. 항이 3개인 다항식이죠. 이런 식으로 덧셈 또는 뺄셈으로 결합시키는 거, 항들을 결합시키면서 만드는 거를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그러면 정의역 x에 속하는 원소 x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공변역에 속하는 함수값 fx 이거를 순서상 x, f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요거를 x좌표 값, 요거를 y좌표 값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xy 평면에다가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이제 f라고 한번 해보죠. 요 함수를 f라고 한번 해보죠. 자,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서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를 f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로 가니까 f1은 1이 되겠죠. 요 1. 그 다음에 요 2에 해당하는 f2의 값은 2로 가니까 요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3은 여기서 3으로 갔죠. F4도 3으로 갔죠. 그래서 이 관계를 순서상으로 쓰면은 x좌표 1하고 y좌표 F1 해서 1, 1, 2하고 F2, 2, 2, 그 다음에 3에 대해서 F3은 3, 3, 4에 대해서 F4는 3이니까 4, 3. 그래서 요거를 좌표평면상에 이렇게 뽑으면 이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1대1 함수라는 거는 x1, x2가 서로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소에는 서로 다른 함수값이 대응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1, 4로 가고요. 2, 5로 가고 만약에 3이 5로 가면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2하고 3이 같이 5로 갔으니까 2하고 3은 다른데 F2하고 F3 값은 지금 5로 갔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거는 이쪽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함수값이 대응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치역하고 공변역이 같은 경우죠. 지금 이 경우를 보면은 1대1 함수면서 치역하고 공변역이 같아야 되는 경우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1, 2, 3이 서로 다른 1, 2, 3으로 같죠. 그러니까 F값이 함수 F의 F값이 지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1대1 함수죠. 1대1 함수면서 지금 공역이라고 하는 공변역이 1, 2, 3인데 치역은 함수값으로 이루어진 집합도 1, 2, 3 이게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1대1 대응이다. 즉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원소하고 이쪽에 있는 원소하고 대응이 되는데 공변역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대응이 되면 이건 1대1 함수는 맞죠.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y값이 됐죠. 1에 4, 2에 5, 3에 6 하나도 x에 있는 1, 2, 3에 대해서 같은 값이 대응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값이 지금 대응되는 게 없죠. x쪽에 이쪽에 대응되는 게 없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1대1 대응은 아니라는 거죠.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7에 대한 것도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x의 원소의 개수하고 y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최소한 되는 것이고요. y의 원소 모두가 다 x의 원소하고 대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르게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1대1 대응하고 fx equal x 3승 그러니까는 함수 f가 y equal x 3승 fx인데 이놈이 x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놈이 1대1 함수다. 그걸 보이려면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 하면 x1, x2가 서로 다르면 이러면 그거의 함수값 fx1하고 fx2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fx1-fx2가 0이 아니다. 같지 않다는 거는 0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이걸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fx1-fx2는 x1 3승 x2 제곱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인수분해 x1-x2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요 놈은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니까요. 같지 않다고 가정을 하고 같지 않으면 요거는 0이 될 수 없죠. 이제 요 놈을 보면 되는데 요 놈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x1 플러스 2분의 x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x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0보다 크게 되겠죠. x1, x2가 둘 다 제로가 아니라면 같지 않고 둘 다 제로가 아니라면요. 그러면 이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놈도 0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fx1-fx2가 0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x1, x2가 다를 때 fx1, fx2는 다르다. 이거를 이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항등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x 집합이 있고 y 집합이 있을 텐데요. y가 x 집합하고 같아지고요. 여기서 함수 f가 있는데 fx가 x가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x에서 x로 가는 건데요. 여기는 x값이 그대로 자기 x로 이렇게 가는 거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 3 여기도 1, 2, 3 y, x는 y가 되는데요. 1에서 1, 2에서 2, 3에서 3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 f1, f2, f3 이렇게 그런 거 항등함수라고 그러고요. 네, 상수함수는 뭐 당연히 상수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c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있는데 여기에 3, 4, 5 이렇게 있다고 칠 때 그렇죠. F1도 4로 가고 F2도 4로 가고 F3도 4로 가고 이런 거는 X에 대해서 상수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fx가 4로 가는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를 그 다음 함수에서 중요한 게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여러 개의 함수를 계속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게 있고요. g라는 함수가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x라는 y, z 이렇게 집합이 있을 텐데요. 집합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g라는 함수,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제 합성해서 x에서 z로 가는 함수, 이거를 h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h는 x에서 z로 가는 함수를 f하고 g를 갖고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h는 g.f.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순서가 얘를 f를 먼저 하고 g를 먼저 하고 요 합성 함수를 이루는 이 도트라는 거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hx, x에서 z로 가는 거죠. h라는 게 x에서 z로 가는 거니까 hx가 되겠죠. hx. z는 hx 이렇게. 그래서 x는 x의 원소고 z는 집합 z의 원소죠. 이놈은 어떻게 되냐면 표시는 hx를 g.fx 이렇게 표시하는데 적용은 x에 대해서 먼저 f를 적용하고 x에 대해서 f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g를 적용하고 fx 값에 대해서 g 값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있으면 fx로 가죠. 이게 f 함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fx가 g 함수를 통해서 g fx인데 이게 z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g.f, g.f는 h 이런 합성함수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z는 hx인데 이 합성함수는 뭐냐 하면 fx에서 구한 놈을 다시 g 함수에 적용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두 개의 함수 y = fx는 2x고요. z는 gy는 y죠.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고 y에서 z로 가는 이런 fg 함수인데요. 그럼 이럴 경우에 h를 g.f라고 해서 g.fx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z는 hx인데 g.fx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z는 hx죠. 원래는. 근데 이거는 g.f의 x 이렇게 쓰고요. 이거의 적용은 fx 구한 놈에다가 gx를 하는 거죠. 지금 fx가 2x니까 이 놈은 g의 2x가 되고요. 그런데 gy가 y니까 이 놈은 그냥 2x 요거를 y라고 생각하면 2x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hx는 이게 뭐가 이상하네요. fx에다가 g 2x의 제곱, 여기가 y 제곱인가 봅니다. y 제곱. 그러면 여기가 2x의 제곱, y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zgy가 y의 제곱 이렇게 돼서 2x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4x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기 gy는 y가 아니고 y 제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h1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4x 제곱에서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건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x, y, z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f하고 g라는 두 개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x에서 z로 가는 그냥 h라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는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같지 않아요. 아까 거 hx는 4x 제곱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gy는 y 제곱이고 fx는 2x 제곱 이런 함수였죠. 그럼 한번 해보죠. f.g 이거를 h1이라고 그러면 h1x x는 어떻게 되냐면 f의 g의 x 이렇게 되죠. gy가 y제곱이니까 이놈은 f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fx는 2x제곱, fx는 2x였으니까 이놈은 2배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까 g.fx는 뭐였죠? 이놈은 4x제곱이니까 요거는 2x제곱이 나오고요. 두 개가 같지 않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순서가 중요해요. G.F로 하느냐, F.G로 하느냐, 이거 완전히 다른 함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결합 법칙은 또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그래서 G.H를 먼저 하느냐, 앞에 거 F.G를 먼저 하느냐, 그러니까 F 함수, G 함수, H 함수 이렇게 세 개를 합성하는데 이렇게 먼저 하느냐, 아니면은 F.G 이렇게 하느냐, 이게 같다는 것이죠.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거는 역이니까요. 만약에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f의 역함수, 그거를 f의 마이너스 1승처럼 역수처럼 생각해서 마이너스 1승, 영어로는 inverse라고 그러는데요. 마이너스를 써서 반대로 y에서 x로 가는 그런 함수를 정의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함수 f가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즉 x에서 y로 갔다가 f가 x에서 y로 가죠. 근데 이 역으로 오려면 f의 역으로 오려면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 이쪽이 하나씩 대응돼야 됩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하나씩 대응되면서 이쪽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또 이쪽에 있는 원소들하고 대응이 돼야 되니까 f라는 함수는 1대1 대응인 함수입니다. 즉 1대1 함수면서 x의 모든 원소가 y의 모든 원소, y 1대1 대응은 y의 공분력이 치역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y에 있는 모든 원소가 x의 원소와 대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1대1 대응이죠. 그러면은 F1은 4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F의 역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 이쪽 4에서 이쪽으로 가는 1, 그러니까 F의 역함수의 4는 1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에 대해서도 똑같이 있어야 되니까 F의 역함수 5가 있어야죠. 근데 있는데 보니까 2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거꾸로 가면은 2하고 대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F 객렬 6은 6하고 되어 있는 거꾸로 3이니까. 그러니까 Y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정의가 돼 있죠. 값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씩.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1대1 대응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즉 1대1 대응이 되려면 f 함수에서 y 공변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역으로 이쪽에 대응되는 값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그게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표시는 f의 마이너스 1승 역수처럼 우리가 수에서 a의 역수는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a 곱하기 a분의 1 하면은 1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fx 한 거에다가 f의 역함수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고요. 그러면 x에서 fx로 갔다가 다시 f의 역함수로 오니까 다시 x로 돌아오겠죠. 즉 x에서 f를 통해서 fx로 갔다가 다시 1로 돌아오는 것. f의 그러면 x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f의 이런 합성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합성함수는
항등함수,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기서 a분의 1 하면 1이 나왔듯이 1은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는 거죠. 1배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f 인버스 y 하고 f 역함수 y 하고 f하고를 하면은 f 역함수 y 하면 x죠. 그러면 fx가 되니까 fx는 다시 y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f의 역행렬, g를 f의 역행렬이라고 생각하면 f4는 f 역행렬 4는 1이 되고 f 역행렬 5는 2가 되고 f 역행렬 6은 3이 되겠죠.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역함수라는 걸 갖고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를 구하는 걸 생각해 보죠. fx가 2x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즉 fx는 2x 플러스 1 이게 y죠. y. 그러면 f의 역함수 y 이거는 뭐냐 하면은 y로부터 요 x를 구하는 거니까 이놈은 이 식으로부터 y 마이너스 1 해주고 2 이렇게 하면은 y 값으로부터 이걸 하고 나면 x가 나오겠죠. x를 넣어서 y가 이렇게 됐으니까 반대로 y로부터 x를 구하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x는 f 인버스 이거는 2분의 y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기 때문에 역함수 x를 구하는 거는 xy 요 y 대신에 x 넣고 요 x 대신에 y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요식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여기요. 다시 생각해 보죠. 여기서 이게 역함수죠. 역함수입니다. f 역함수를 일반적으로 함수니까 f 역함수도 g라고 생각하면 g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x에서 y로 가는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x를 독립변수라 그러는데요. x를 독립변수로 해서 종속변수 값 y를 구하는 것입니다. x가 주어졌어요. 보통 이제 함수는 x에 대한 함수로 쓰기 때문에 여기 y로 되어 있는 거를 x로 바꾸고 x를 y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요 놈을 y 대신에 x를 넣고요. x 대신에 y를 넣어보면 그리고 y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2y 플러스 1은 x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구한 xy를 바꿀 거기 때문에 xy를 구한 다음에 xy를 바꿀 거면 아예 여기서 xy를 바꿔서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거의 역함수는 y 콜 fx에서 x에 대하여 풀고 이렇게 구하는 거긴 한데 실제로 구할 때 xy를 바꿔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y 콜 fx가 되면 x에 대해서 풀고 그래서 x는 f 역함수 y가 되고 그 다음에 xy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y는 2x 플러스 1 이게 fx였는데
f 역함수는 xy를 바꿔주고 풀어주면 된다 그랬죠. x 이퀄 2y 플러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y에 대해서 풀면 y는 2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f의 역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 주어진 함수의 xy를 바꾼다. 우리가 대칭했죠. 대칭이동 대칭했는데요. 뭐죠? 이렇게 xy를 함수에서 xy를 바꿔주는 거는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fx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그거를 y =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해서 만들어주면 우리가 역함수의 그래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